네,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여기서 숲을 지키고 있는 문은자입니다. 안녕하세요. 여기는 곶자왈이라는 곳에 오셨어요. 곶자왈은 어떤 곳이냐? 제주도가 화산이 폭발하면서 360여 개의 오름이 생겼는데 그 중에 10개의 오름에서만 용암이 분출해서 돌로 덮여 있는 곳을 곶자왈이라고 해요. 돌 위에 숲이라고 생각하시면 쉽게 다가오겠죠. 그럼 곶자왈은 제주에 어떻게 분포되었냐? 지도로 봤더니 제주도가 고구마처럼 생겼는데 녹색 지대가 곶자왈 지대예요. 동쪽에 2개, 서쪽에 2개. 곶자왈은 크게 4개 지대로 나뉘는데 오늘은 제일 서쪽에 있는 한경안덕 곶자왈을 보고 갈 거예요. 한경안덕 곶자왈을 펼쳐봤더니 우산이 펼쳐진 모양으로 23km인데 우산 손잡이 800m. 그냥 걸으면 30분도 안 걸려. 근데 해설 듣고 나면 50분 정도. 제가 끝까지 안 가고 3분의 2 지점까지만 가면 나머지는 자유탐방하면서 숲과 대화도 나누고 사진도 찍고 나옵니다. 그럼 이 숲은 누가 지켰을까 제일 궁금하시죠? 사람들이 지킨 게 아니라 얘네들이 지켰어요. 뾰족뾰족한 가시가 철조망 역할을 해서 사람이나 짐승이 들어가는 걸 막아서 속에 있는 어린 나무들이 자랄 때 도와줘서 예쁜 숲을 만들었어요. 봄, 여름, 가을, 겨울 중에 언제 찍은 사진으로 보이세요? 겨울숲이에요. 여기는 사계절이 푸른 숲. 그럼 이 녀석은 언제일까? 가을. 가을이면 제가 안 물어봤겠지. 봄의 낙엽이에요. 왜? 가을에는 단풍 같은 낙엽수가 낙엽이 지는데 여긴 상록수. 상록수 중에도 요 도토리가 있는 종갓이나무는 겨울을 지내고 새봄에도 금방 낙엽이 떨어지는 게 아니라 새순이 똥끝 나온 다음에 묵은 잎을 떨어뜨려. 그래서 4월이 되면 흙이 안 보이게 낙엽이 떨어지고 있고요. 양치식물이 보고예요. 하부층엔 고사리가 이렇게 사계절 파랗게 살아요. 공이 나왔다는 동화 속의 효녀 딸기가 곶자왈에서 살아요. 오늘 가다가 잎이 넉숙한 딸기나무 보여드리겠고요. 지금 꽃 피는 것들은 한 11월 달에 익어요. 그러면서 차츰차츰 꽃 피면서 한 1월 달까지 요게 갑니다. 자, 언제일까요? 딩동댕 맞췄어요. 이 숲에도 눈은 오죠? 자세히 보세요. 한쪽에는 낙엽수가 살아서 가지가 앙상해. 한쪽에는 상록수가 살아서 새카매. 식생이 다르다는 건 곶자왈은 1m마다 온도와 습도가 다르다는 얘기죠. 왜 다른지는 가면서 설명하겠고요. 몇 장의 사진을 보았더니 신비의 숲이라는 게 보이는데 지켜주셔야 할 것. 이 숲은 우리와 같은 생명체를 갖고 있기 때문에 나무를 꺾지 않기, 이끼를 뜯지 않기. 탐방로를 벗어나면 우리 발 때문에 보이지 않는 새 생명이 죽어가요. 탐방로 벗어나지 않기 약속해 주시고요. 나무의 나이는 뭐로 볼까요? 나이테로 보는데 환상숲 속의 나무들은 나이테로 나이를 알 수가 없어요. 요거 한 가닥만 봤더니 저보다 어린 것 같은데 밑동 봤더니 한 그루예요. 200년, 300년도 더 살았죠. 한 그루예요. 왜 이렇게 됐냐? 쓸모없는 땅, 버려진 땅이었는데 옛날 어르신들이 밑동으로 뚝뚝 잘라 땔감으로 썼어. 그랬지 소나무 같은 침엽수는 밑둥으로 자르면 눈이 없으면 가지가 안 나와가지고. 근데 얘네들은 잘랐더니 눈이 없는 데서 맹아지가 나오고 맹아지가 나와서 10가닥도 더 나왔고 5가닥도 더 나왔어요. 안 잘랐으면 아름드리 나무가 됐을 텐데 잘라서 땔감으로 썼고 수술 구워 시장에 내다 팔았던 곳. 그래서 우리 할머니가 저를 여기 보낼 땐 뭐라고 했냐면요. 고지강 낭행우라이 경안비 자왈들애랑 가지 말라 그랬어요. 전혀 소통이 안 돼요? 나무 야오라 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소통이 안 되니까 제주어가 2010년도에 유네스코의 언어로 등록이 됐죠. 언어로 등록되어지는 기준은 이렇게 소통이 안 돼야 되고 글로 표기가 돼야 돼. 그래서 북한은 언어가 하나 등록됐는데 우리는 3개 등록됐어요. 표준어, 제주어, 수어. 수화도 이제 언어로 등록됐습니다. 그 중에 제가 2개 언어예요. 대단하죠? 통역해야겠죠? 고순 숲을 얘기했고 낭은 나무를 얘기했고 자왈은 가시덤불을 얘기했어요. 고지강 낭행무라 숲에 가서 나무를 해와라. 자왈들애랑 가지 말라니. 가시덤불 속으로는 가지 말라고. 곶자왈이 옛날엔 따로따로 쓰였는데 근래에 들어서 두 단어가 합성돼서 곶자왈로 통용어로 쓰고 있어요. 곶자왈 조금 이해되셨어요? 그럼 이동합니다. 곶자왈로 쏙 빠져서 슬퍼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비 올 때도 우산 쓰고 비 올 때고 들어가는 숲입니다.
걸어오실 때는 밑바닥을 봐주세요. 돌 위의 숲이라 넘어질 수 있고요. 이렇게 멈춰 섰을 땐 주변을 봐주세요. 무슨 소리가 들려요? 새소리도 들려요? 바로 이 모습이 곶자리 모습이죠. 돌 위의 숲. 용암이 분출해서 흘러오면서 돌이 깔렸는데 그 위에 잎기와 풀들과 나무들이 자라면서 큰 숲을 이루었죠. 돌 위의 숲. 뭐가 안 보여요? 흙이 안 보여. 흙이 없는데 나무가 자라고 가시가 자라고 고사리가 자라고 덩쿨들이 자랍니다. 흙이 없는데 얘네들이 어떻게 자랄까? 용암이 분출해서 흘러오면서 식으면서 굳으면서 깨졌어요. 돌과 돌 사이 구멍 보이죠? 저 구멍을 숨골이라고 합니다. 어떤 역할을 하느냐? 아무리 비가 와도 물이 땅속으로 쏙 빠지고 가물었을 때는 아지랭이 같은 습도로 올려보내면서 곶자리 식생을 자라게 하는데 저 구멍에서 나오는 온도는 늘 같은 온도. 13도에서 17도의 온도가 올라오기 때문에 여름에는 시원하고 겨울에는 따뜻해서 남방 한계 식물과 북방 한계 식물이 함께 공존하면서 보존 가치가 높은 곳을 곶자왈이라고 하는데 돌이나 나무에 콩같이 생긴 눈썹들이 붙어 살죠. 콩이 이렇게 생겼는데 두 개로 짜게진 것 같다고 해서 콩짝의 덩굴 식물이에요. 습도가 없으면 못 사는데 숨골에서 나온 습도가 있어서 사기들 파랗게 살고 있고요. 우리 어린이들은 추운 데서 못 사는 식물도 곶자왈에서는 살고 더운 데서 못 사는 식물도 곶자왈에서는 같이 산다는 말이에요. 남방 한개, 북방 한개 어려워. 예. 추운 데서 못 사는 식물도 여기서 살고 더운 데서 못 사는 식물도 여기서 살아가는 곳입니다. 맛있게 익은 것들도 있을 거예요. 다래와 머루가 같이 살아가는 숲입니다. 그리고 요게 겨울 딸기예요. 지금 꽃 피는 게 11월 달쯤 되면 익습니다. 겨울 딸기, 딸기 나무 자체가 다르고요. 아까 사진에서 조금만 기다릴게요. 아까 사진에서 봤더니 얘네들이 숲을 지켰대요. 어떻게? 가시로 철조망 역할을 해서 사람이나 짐승이 들어가는 걸 막았어요. 그래서 속에 있는 어린 나무들이 자랄 때 도와줬는데 그 어린 나무들은 자라면서 저 속에도 가시덤불이 꽉 차 있었는데 자기를 지켜준 가시덤불을 은혜도 모르고 다 그늘져 죽여 뒤로 물리쳤습니다. 이제 햇빛이 들어오는 데만 가시덤불은 살아요. 숲은 이렇게 사람이 손을 대지 않아도 계속 변하는 특징 중에 하나인 나무 뿌리. 흙에서는 식물들이 뿌리를 땅속으로 내리고 살지만 여긴 뭐로 됐다고 했어요? 돌로 돼 있기 때문에 뿌리를 땅속으로 내릴 수 없어서 모든 뿌리가 옆으로 뻗고 살죠. 옆으로 뻗으면서 자기 몸을 지탱하겠다고 힘을 꽉 주다 보니까 근육질이 뿌리가 생겼어요. 보통 뿌리들은 동글동글한데 얘는 옆에서 보니까 판자같이 납작하게 생겼다고 해서 이런 뿌리를 판근이라고 하고요. 얘는 덩쿨일까나 남을까요? 맞아요. 국기로 봐서 남은데 덩쿨이 맞습니다. 오래된 숲이라는 걸 증명해주고 있는데 이 덩쿨이 이 나무를 타고 올라갔는데 이 나무는 그늘 때문에 죽어 쓰러지니까 덩쿨은 어디로 갔어요? 자, 어디로 갔나? 우리 따라가 봅시다. 요 나무 끝땡이까지 올라갔어요. 그래서 지금 햇빛 받아 살고 있어요. 덩쿨은 이 나무 끝으로 올라갔어요. 그리고 이 나무는 죽어 없어진 게 아니라 살아있는 나무들이 양분, 거름이 되고요. 이 나무를 따라가다 보면 구멍이 뻥뻥뻥뻥 뚫렸어요. 곤충들이 집이 되기도 하지만 버섯이 나고 자랄 수 있는 터전도 만들어주고 있어요. 내 생명이 끝난 줄 알았더니 나로 인하여 또 다른 생명이 나고 자라는 모습까지 보았습니다. 이렇게 나고 자라고 있고요. 조금만 기다리겠습니다. 뒤에 분들이 여기 오면 얘가 어떻게 올라갔을까 고민하고 계세요. 점프하고 갔을까 어떻게 올라갔을까 고민해보세요. 아까 입구에서 제가 숲은 사람이 손을 대지 않아도 계속 변한다고 했어요. 어떻게 변하는지 들어와서 설명해드릴게요. 거기 햇빛이 안 났으면 제가 다 설명하고 왔을 텐데 우리 선생님들이 햇빛 맞고 있어서 들어왔어요. 아까 저기서 숲은 사람이 손을 대지 않아도 계속 변하는데 어떻게 변해갈까? 처음에는 맨 땅에 1년 생잡초가 자라다가 옥새나 잔디가 자라다가 입구에서처럼 가시덤불이 이루어지는데 가시덤불을 타고 올라가던 힘없는 덩쿨이 키가 작은 나무가 오니까 타고 올라갔고 햇빛을 좋아하는 나무가 오니까 타고 올라갔어요. 그런데 어느새 그늘에서도 잘 자라는 나무들이 자라면서 덩쿨이 타고 온 많은 식물들이 그늘 때문에 시들시들 죽어가
어머나 큰일 났어, 내가 타고 온 나무가 죽으려나 봐 하면서 얘는 얼른 또 다른 나무를 붙잡고 올라가서 지금 햇빛 받아 살고 있고요. 덩쿨이 타고 온 많은 식물들은 이렇게 그늘 때문에 죽어 내려앉았어요. 이 숲은 20년 전만 해도 사람이 들어가려면 전정감이나 낯을 갖고 들어갔던 숲. 근데 그 가시덤불과 작은 나무들을 누가 죽였냐? 얘네들이 그늘 지어 죽여 다 뒤로 물리쳤어요. 그럼 얘네들이 이 숲의 영원한 승자는 아니죠. 언젠간 이 큰 나무가 죽으면 다시 햇빛이 들어오면 1년생 잡초, 다년생 잡초가 자라다가 가시덤불을 이루다가 처음에는 햇빛을 좋아하는 양수림이 먼저 자라요. 근데 그늘에서도 잘 자라는 음수림이 자라면서 호남림을 이루다가 승자가 또 바뀝니다. 그래서 자연은 영원한 승자가 없다는 걸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데, 자연만 영원한 승자가 없냐? 우리 사람도 영원한 승자가 없다는 걸 자연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다 다르다는 거 봐주시고요. 자, 이쪽에 우리 어머님 거의 도착하고 계시나요? 네. 첫 색깔은 낙엽수가 살아서 연초록이에요. 자, 우리 어머니 여기까지 모시고 오세요. 여기 의자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있는 쪽의 숲의 색깔은 상록수가 살아서 진초록이에요. 여기는 사람이 식재한 나무가 하나도 없는 천연 원시림인데, 낙엽수와 상록수가 분리해서 사는 이유, 꽃자는 1m마다 온도와 습도가 다르기 때문에. 왜 다르냐? 용암이 분출해서 흘러오면서 암개들이 이렇게 많이 깨진데 지하 공기가 쑥쑥 올라오니까 여름에도 17도, 암개가 작게 깨진 데는 지하 공기가 얼마 못 올라오니까 한 25도. 물이 많이 섞인 용암은 흐르면서 안 깨져. 그럼 지하 공기가 못 올라와요. 그래서 여름에 30도도 넘어서 구간 온도와 습도가 달라서 식생이 다르게 자라서, 여기서는 소나무인 침엽수가 안 보이죠? 조금 가면 소나무만 보여 삽니다. 그래서 제주곶자리는 800여 종의 식물이 사는데 걔네들은 태풍이 불어도 잘 안 뽑혀. 이만한 게 꺾여. 왜 안 뽑히냐? 뿌리가 돌을 악착같이 감싸 안고 있기 때문에. 이 돌은 한 덩이였어요. 누가 깼죠? 맞아요. 나무가 실 같은 뿌리가 돌을 깨고 들어가서 이만큼 벌렸어요. 대단하다고 칭찬했더니 저 녀석, 나는 더 큰 돌을 깨고 사는데 왜 안 봐주냐고. 돌 위의 숲이죠. 우리가 걸어가는 길은 탐방로를 만들면서 흙을 사다 등에져다 깐 거예요. 외부에서 흙이 들어왔어요. 돌만 있었는데 길을 만들면서 흙을 까니까 물이 쫙쫙 빠져나가죠. 오늘 새벽에 그렇게 큰 비가 와도 물이 없어요. 얘네들은 낙엽이 썩어서 된 1, 2cm 부엽토에서 생명체가 나고 자라고 있고요. 여기는 뿌리는 하나인데 가지가 둘이 나와 살다가 하나가 됐습니다. 사랑의 나무 열리지. 우리가 걸어가는 길에 열리지는 19그루나 있어요. 여기도 있죠. 왜 이렇게 많으냐? 숲이 빽빽하다 보니까 지들이 햇빛 찾아나가다가 만나 접목이 됐어요. 가지와 가지가 만난 건 열리지, 나무와 나무가 만난 건 열리목. 다 사랑의 나무로 표현하는데, 얘네들은 이렇게 붙기만 한 게 아니라 양분도 공유합니다. 하나가 됐어요. 근데 이렇게 있으니까 붙은 건 아니죠. 식물들은 껍질이 벗겨져야, 상처가 나야만 접목이 돼요. 이렇게 있으니까 바람이 불었습니다. 상처가 났어요. 그 상처를 상처로 안고 갔으면 아픔과 미움만 남았을 텐데, 얘네들은 서로 이해하고 용서하면서 안아줬더니 사랑으로 변했어요. 우리 사람도 마찬가지죠. 저 자신도 모르게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기도 하고 상처를 받기도 하지만, 그 상처를 상처로 안고 가면 아픔과 미움만 남은데, 내 친구가, 우리 가족이 왜 나에게 그랬지 하고 상대방 입장에서 한 번 더 생각하고 이해하고 용서하고 안아줬을 땐 그 이전보다도 더 아름다운 사랑으로 세상을 살아갈 수 있을 겁니다. 오늘 같이 오신 분들끼리 내 친구여서, 우리 가족이어서 고맙다고, 감사하다고, 사랑한다고, 수고한다고 서로 쳐다보셨죠? 표정만 밝아진 게 아니라 가슴도 따뜻해지셨을 거예요. 집에 가셔서도, 지역사회에 가셔서도 사랑 표현 많이 하시면서 사시기 바랍니다. 네. 사랑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쪽으로 갈게요. 못 봤죠? 소나무는 햇빛을 좋아하는 양수식물이어서 우리가 걸어온 길은 그늘졌기 때문에 소나무가 살 수 없는 환경. 근데 여기 오니까 환해졌어. 햇빛이 들어와. 누가 살죠? 소나무길이에요. 저까지 다. 근데 이 소나무가 영원히 숲의 주인으로 못 살아. 누가 죽이냐? 덩쿨이가 올라가서 죽이고, 밑에서 자라는 농나무과 식물들이 위로 자라면서 소나무를 그늘져 죽여 자연으로 보내고요. 노란 뿌리 보이시죠? 뽕나무과 식물들은 이렇게 노란 색깔이 뿌리를 갖고 삽니다. 그래서 얘도 뽕나무라고 해도 되는데 얘는 굳이 뽕나무라고 우겼어. 그래서 얘 이름을
굳이 뽕이라고 이름을 지어줬어요. 성인병에 좋다고 순환을 당하죠. 원래 식물 도감에 보면 키가 작은 관목류인데 숲에서 살려니까 변신했어. 어떻게? 이 가지 하나를 덩쿨로 변화시켜서 햇빛 받아 살겠다고 소나무를 타고 끝까지 올라갔어요. 덩쿨도 아닌 녀석이 덩쿨처럼 자랐고 가시가 나야 정상인데 가시로 보낼 양분까지도 덩쿨로 다 보냈어. 대단하죠? 근데 이쪽은 가시가 엄청 많이 났는데 왜 이렇게 났냐? 자기 몸을 보호하려고. 사람이나 짐승이 자기 열매를 따갈까봐 잎을 따갈까봐 사람이나 짐승이 손이 닿는 곳엔 가시가 더 많이 났고요. 사람이 손이 안 닿는 곳엔 가시가 얼마 안 났어요. 가시는 아래로 났어요? 위로 났어요? 아래로 났고 나사 형태로 돌아가면서 났습니다. 사람이나 짐승이 접근할 때 어느 쪽으로 가서 찔리려고. 작은 해충이 어떻게 잎을 먹기 위해서 올라갈 때 어느 쪽으로 올라가도 걸려 떨어지게 밑으로 났죠. 위로 나면 타고 올라갈까봐. 가시는 나사 형태로 5바퀴를 돌고 가시가 13번째가 되면 이렇게 마주쳐. 수학 공식에 피보나치 수열이 여기서도 적용돼요. 대단한 아이죠? 얘는 가시로 자기를 보호하지만 냄새로 보호하는 식물도 많습니다. 산에 가면 산초나무나 누리장나무도 만지면 냄새나고 안 만지면 냄새 안 나는데 우리가 잘 나는 허브 한 번씩은 그래 보셨죠? 얘네들은 만져줘야 냄새나 하면서 할 때 걔네들은 어머나 큰일 났어 내가 위험에 처했어 하면서 냄새 풍기는데 우린 착각해. 우리 코를 향기롭게 해주기 위해서 냄새를 풍기는 줄 아는데 지들이 살기 위해서 냄새를 풍기는 거예요. 그걸 식물에서는 방어 기제라고 하고 있고요. 이쪽으로 천천히 온기를 갈등의 길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갈등은 사람마다 다 겪고 살죠. 내가 해결할 수 있는 작은 갈등부터 내가 해결 못하는 크나큰 갈등까지 모든 분들이 겪고 오늘까지 오셨을 텐데 그 갈등은 어디서 올까요? 우리 욕심 때문에 마음에서 옵니다. 어원은 식물에서 왔어요. 덩쿨에서 왔죠. 한자어에 보면 칡나무 갈자와 등나무 등자를 쓰는데 칡과 등나무는 절대 화합하지 못하고 계속 어긋나는 걸 갈등이라고 해요. 왜? 칡은 항상 오른쪽으로만 감아 올라가고요. 등나무는 항상 왼쪽으로만 감아 올라가기 때문에 절대 둘이 화합하지 못하고 계속 어긋나. 정말 그럴까 궁금했는데 여기 칡이 처음부터 끝까지 오른쪽으로 감아 올라갔죠. 요 자국은 등나무가 감겼던 자국. 왜 죽었냐? 칡 때문에 갈등이 심했어요. 가운데 나무가 점점 굵어졌고요. 칡이 위에서 눌렀기 때문에 등나무는 죽고 말았어요. 등나무가 죽고 나면 칡이 룰룰랄라 잘 살아야 되는데 어느새 이 녀석이 소문 듣고 또 쫓아와. 그럼 이번 누가 죽어요? 속에 있는 칡이 죽어서 새카맣게 됐어요. 그래서 이 나무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데 자연이나 사람이나요. 승자가 늘 승자가 아니고 패자가 늘 패자가 아니라고. 우리에게도 반드시 반전이 기회는 오니까 열심히 살라고 얘가 말해주고 있는데 아무리 친한 사람끼리도 미묘한 갈등은 다 있죠. 이 숲속에도 큰 나무와 작은 나무와의 갈등이 있는데 갈등의 조화를 잘 이루면 행복하고요. 갈등의 조화를 잘못 이루었을 땐 깨집니다. 근데 환상숲에 오신 모든 분들은 조금씩 양보하면서 갈등의 조화를 잘 이루면서 행복하게 사시기 바랍니다. 네. 행복한 여행 되십시오. 네. 우리 어린이들 꼬마가 미안해요. 어른들 얘기만 해서. 무슨 얘기냐면 언니는 치킨이 먹고 싶고 동생은 뭐가 먹고 싶을까? 피자가 먹고 싶은데 언니도 양보 안 하고 동생도 양보 안 하면 온 가족이 기분이 어떨까요? 안 좋죠. 근데 한 번은 언니가 양보해서 동생이 좋아하는 피자 먹으러 가고 한 번은 동생이 양보해서 언니가 좋아하는 치킨 먹으러 가면 온 가족이 기분이 어떨까요? 좋아지겠죠. 그래서 조금씩 양보하면서 행복하게 살라는 얘기 어른들이 얘기 갈등이 좋아였어요. 우리 친구들도 조금씩 양보하면서 행복하게 살 수 있어요. 네. 자,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친구들은 행복의 나라로 출발하겠습니다. 출발. 아팠고요. 이 나무는 마이삭 태풍에 꺾였어요. 나무가 꺾어 죽으니까 새들이 바람이 씨앗들을 나무 위에 갖다 놓나 봐요. 싹이 나고 자라고 있죠. 한산 숲속의 나무들이 태풍이 불어도 뽑히지가 않고 허리로 꺾이는 이유, 뿌리가 돌을 악착같이 감싸 안고 있기 때문에. 근데 이 나무는 마이삭에 뽑혔어. 왜? 뿌리가 돌을 악착같이 감싸 안았지만 작은 돌을 감싸 안아서 돌을 아는 채 넘어지고 말았어요. 아깝죠? 근데 이 나무만이 아니라 주변 나무들 보세요. 몸통보다 키가 훨 커. 땅이 기름져서가 아니라 척박한 돌자갈 밭에서도 지들이 목표가 하늘의 빛에 있어서 위로만 갑니다. 우리 사람들도 목표가 정해졌으면
환경이 어떠하든지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갔을 때 이 나무들처럼 승리하실 겁니다.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가셔서 푸른 숲처럼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연탄가스가 80년대 중반이 되니까 들어왔죠. 정말 쓸모없는 땅이 됐어요. 농사도 돌땅이어서 못 짓고 땔감도 필요 없는 시대가 왔습니다. 아무 필요도 없는 땅인데 서울 사람이 와서 평당 300원씩이나 준대요. 와, 곧잘도 돈 준다고 얼른 팔았죠. 근데 우리 애기 아빠 30년 전에 그 33배도 더 주고 빚내가지고 평당 10,000원씩 주고 이 땅을 샀어. 동네 사람들이 뭐라고 했겠어요? 미쳤다고 미쳤다고 다 한마디씩 했어요. 저도 미쳤다고 아무리 말렸지만 못 말렸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당신은 돈 벌면서 곧잘값 물고 나는 돈 벌어서 우리 애들 고등학교까지라도 보내야 된다고 해서 이 땅을 샀는데 저희 가정을 살린 숲으로 변했죠. 애기 아빠가 금융업계 전무로 있었는데 47의 뇌경색이 왔어요. 왼쪽 뇌가 막히니까 오른쪽이 마비가 와서 양치질도 못하고 자기 이름도 못 써서 서울에 있는 재활병원으로 옮겨졌어요. 거기 갔더니 주파날 5개를 움직이고 보도를 풀고 잠그고 자전거 페달을 손으로 돌리게 했는데 그것도 못하고 내려와서는 우리가 걸어온 탐방로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사람들에게 공개하기 위해서 만든 게 아니라 20년 넘게 다닌 회사도 병신되니까 못 갔고 친구들도 못 만나니까 당신이 걸어갈 길이라도 만든다고 이 길을 혼자서 3년 넘게 만들고 나더니 아주 건강해졌어요. 어느 정도 배드민턴 대회 가서 상 받아올 만큼 청기노설 77의 주인공으로 나왔어요. 왜 건강해졌냐 생각해봤더니 숲에 들어오니까 피톤치드가 우리 눈속, 콧속, 입속, 피부 속으로 들어가서 건강해졌고 볼을 움직이니까 작업치료가 된 거였어요. 이제 건강해지니까 뭔가 할 일 찾느라고 처음에 시작한 게 학년별, 계절별, 교과별에 맞게 이런 어린이들만 봤다가 10년 전에부터 이렇게 일반인에게 공개하기 시작했는데 처음은 애기 아빠 혼자서 시작한 일입니다. 83세 난 시어머니가 안방에서 매표를 받고 애기 아빠 혼자 한 사람 한 바퀴 돌고 한 사람도 안 온 날이 더 많았어요. 그런데 서울에서 연구원으로 있던 딸내미가 아빠 프로그램 짜준다고 장기 휴가 한 달 받고 왔는데 한 달 갖고는 안 됐지요. 1년 휴직했다가 지금 10년이 지나가는데 아직 못 올라갔어요. 숲을 읽어주는 여자로 뿌리를 박았습니다. 근데 어디에서나 사명감을 갖고 열심히 일하다 보니까 오셨다 가신 분들이 숲의 주인으로 변하기 시작했어요. 저희들은 누가 오셨다 갔는지 잘 모르는데 그분들이 집에 가서는 누가 제주도 간다고 하면 환상숲 가봐 하면서 홍보위원이 돼주셨고 소설책의 주인공으로 만화책의 주인공으로 창원에는 4학년 환경교과서에도 나오고 중학교 1학년 과학책, 천재교과서에서 발행하는 과학책에도 나오면서 많은 사람들이 찾는 숲이 되다 보니까 방송에도 나왔는데 서울에서만 살던 어떤 아줌마 저 처자 내 며느리로 찍었어. 그렇게 해서도 결혼이 됩니다. 숲에서 아주 소박한 결혼식을 했고 아빠 혼자 시작한 일을 딸이 들어왔고 제가 사표 내고 들어왔고 사위가 들어와서 넷이 번갈아 가면서 해설하다가 이제는 안방 맞은편에 매표소가 생겼고 숲을 돌고 가서 커피도 마시고 조격도 할 수 있는 카페가 생기면서 직원들도 생겼어요. 오신 분들도 환상숲 하면 그 아빠를 살린 숲, 가족을 모이게 한 숲, 가족들에게 희망과 소망이 되는 숲으로 기억하시면서 환상숲에서 심호흡 많이 하시고 가셔서 건강하고 행복하게 사시기 바라겠고요. 어쩜 우리는 지금까지는 산에 가면 눈으로만 숲을 봤을지 모르지만 오늘부터는 가슴으로 숲을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고맙겠습니다. 얘네들의 이름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와 같은 생명체를 갖고 있고 우리와 같이 사랑받고 싶어 한다는 거, 작은 풀 하나도 내 생명만큼이나 소중하다는 걸 느끼면서 돌아봐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요. 여기 오니까 환해졌어. 햇빛이 들어와. 누가 살죠? 소나무가 삽니다. 이쪽으로 오셔도 좋습니다. 이 길을 만들 때 저희들이 자연을 잘 몰랐어요. 소나무만 귀한 나이, 덩푸른 소나무를 칭칭 감고 올라가서 소나무를 그늘 쥐어 죽이는 나쁜 아이라고 생각해서 덩풀을 죽이겠다고 10년 전에 이쪽까지를 잘랐어요. 딱 잘랐는데 제가 큰일 났다고 하면서 겹쳐졌던 모든 부분들을 열리지를 만들어서 이쪽에서 약물을 공급해줘가지고 하나도 안 죽었어요. 사람이 생각으로는 소나무는 귀한 나이, 덩굴은 나쁜 나이. 그건 우리들이 생각이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볼 때 소나무도 귀한 나이, 덩굴도 귀한 나이 꼭 같은 생명체였어요. 덩굴이 여기 붙었을 때 수분도 보존해줬고 바람도 막아줘서 파란 콩짝에 덩굴이 연결이 됐는데 딱 잘라 이동하고 나더니 바람이 슝슝 불어서 내가 좋아하는 콩짝의 덩굴은 다 말려 죽이고 말았어요. 이 모습을 보고 사람이 자연을 생각한답시고 한 행동이
또 다른 자연을 파괴했다는 걸 보면서 오신 분들에게 생태계란 있는 그대로 보존해야 자연이 순리대로 돌아간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자연을 사랑하는 사람, 생태계를 사랑하는 사람이 되주십시오 부탁드리면서 결론은 인간이 자연에게 해줄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로 해설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제부터 자유칸방이에요. 여기 내려가면 시원할 거예요. 우리가 걸어온 땅속에